근데 다음 질문 이제 미디어 관련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교무님들이 정말 시간 없이 바쁘게 뛰잖아요. 그 바쁘게 뛰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교학 컨텐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저희 서울교육부도 막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단톡에 청교육 단톡에 저 뭐 밴믹스 써요, 뭐 망고보드 써요, 막 서로 각자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어느 사안에 대해서 좀 좋은 컨텐츠를 누군가 만들어주면 왜냐면 거기에 공유 플랫폼이잖아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쓰면 될 텐데 각자 너무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요. 뭐 교당의 특색에 따라서 컨텐츠 만들긴 하겠지만 근데 언론의 독립성 이야기 하듯이 미디어도 독립성을 가지고 현장을 약간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떨어져서 바라보고 그거를 현장에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사업단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동그리 교무님 이야기 해보고 또 중앙교구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종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동향을 좀 계속 검색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는 원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일요일날 예배나 법회 이런 것들 떠나서 다른 콘텐츠는 나오지 않아요. 라이브예요. 혹은 설교에 대한 그런 영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라이브로 보는 거와 실제로 만나는 대면과의 그 종교의 차이는 당연히 실제로 만나는 게 훨씬 커요. 교당에 직접 가는 것과 교무님 직접 만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커요. 이 라이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최소한의 그냥 지금에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많은 종교들이 다 거기까지는 왔어요. 지금 원불교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종교가 그 미디어에서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 그 공유하는 플랫폼에서 종교가 이제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가 사실은 좀 다른 종교를 이렇게 따라한다는 것도 가끔은 있고 하지만 우리만의 특성을 가진 시점에서 볼 때는 같은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은.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원불교가 미디어 쪽으로 그 교화에 대한 그런 뭐 플랫폼이 많이 컨텐츠가 많이 나와서 지금 빨리 전략적으로 들어가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 저는 매일매일 검색해요.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다 검색하는데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정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법회에 대한 당연히 기독교는 찬송가를 부르니까 뭐 찬송가에 대한 음악에 대한 그런 곡할 영상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건 다 교당이 교회 가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교리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한 수행에 대한 특징에 대한 것을 좀 더 현대 사회에 맞게 좀 전략적으로 빨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회에 빨리 내보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불교가 새롭게 이 사회에서 맞는 생활 종교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 이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해보지 않으면 절실함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동국교무님 같은 경우 매일 그렇게 검색을 한다는 거는 그게 절실함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른단 말이죠, 현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건데 온라인은 진짜 우리의 그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한 번 만났고 더 두 번 만나서 계획을 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적극성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그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긴 해요. 네. 질문보다는 아니 일단 지역적인 것도 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오신 교무님들하고 훈련 갔을 때 이야기를 해봤지만 별로 감이 별로 없어요. 이거 만나야 교화되지 막 이런 식이에요. 아직. 법회는 열어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영상 이런 쪽에 어떤 관심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구별로 아닌 좀 교구장님 권한이나 해서 그런 교구에 그런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교구에서 만들어준 그 6.1 대제 영상 있잖아요. 그 대종사님 짧은 3분짜리 그게 그걸 우리는 이제 하고 범타원님 옛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각이 있는 분이 이렇게 정학용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이 있는 분이 만드시는 분이 오히려 그걸 보면서 더 눈물이 좋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을 정말 미디어 분과를 만들어서 그리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 사실 있잖아요. 포스터나 예, 안내 이제 지금 정학용이 굉장히 그런 게 조금 잘 현장에도 계셔보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셨으니까 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막 계속 배포해 주니까 되게 정말 편해요 사실. 편하고 아까 광명교님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제공해 주니까 아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과가 정말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좀 두세 명이라도 있어서 계속 연구하고 찾아보고 개발하고 막 배포해 주는 거죠. 막 전국 보자규모 부규모 방 만들면 안 돼요? 참여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전국 단위로 공유하면 안 돼요? 되죠. 그래. 너무 정보가 좀 왜냐면 이 서울도 각기 다 분명히 다 자기만의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비공개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공개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맞아요. 지방도 그렇고 전국 다. 오히려 손이 안 닿는 데는 필요한데 혼자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냐면 같은 직종끼리 채팅방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도 정보 엄청 나누는데 저희는 주임 교무님은 약간 올라가면 나가는 걸로 하고 이 아래 교무님들끼리는 좀 하나 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미디어 산업단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이게 세대별로 코드 맞추기도 다양해야 되고 그 세대마다 쓰는 플랫폼도 다르거든요. 10대, 20대 애들은 막 인스타를 많이 하고 오히려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틱톡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플랫폼마다 그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에는 뭐 초등학생 저학년들에게는 그에 맞는 근데 이게 저 혼자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팀이 있으면 틱톡에는 정말 초등학생 애들만을 위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인스타에는 인스타에 맞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유튜브에는 또 세대별로 조금 다양하게 하고 그 예전에 페이스북에 치킨 먹어도 되는 인기 있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 뭔가 좀 B급 감성과 함께 좀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젊은 좀 요즘 어린 저희 학생들도 동그리를 구독하고 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 재밌다고 이렇게 하는 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교무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좀 그런 이렇게 좀 가벼운 이런 좀 감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볍습니다. 제가 엄청 가벼워요. 그게 아니고 날라가겠다. 예를 들면 아니 치킨 먹어도 됨도 저희가 내가 정수에 한 2광명이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른들 눈치도 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개발해서 올리면 제가 가서 하기도 하고 애들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은 그런 걸 보고 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플랫폼별로 세대별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팀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좀 화살 좀 맞았거든요. 뽑아줄래? 많이 맞았어요. 작년에 화살. 그러니까 공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지금 꾸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 이상.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버티느냐인데 이제 쉽지 않아요. 혼자서 힘들어했을 거라고 정말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팀 단위로 이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교화에 도움이 돼요. 비교도가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이것을 알아서 해봐라 이거 아니고 돈을 주면서 여기 카메라 이런 거 다 혼자 구입했다고 그러자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동그리가 1년 동안 넘게 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음불교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저는. 근데 개인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오히려 눈치 보면서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지만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돈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이런 진짜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도와주는 못하려면 비판하고 막
그만하세요. 울것 같아. 막 짜증이 나요.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이거를 할 수 있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경우들을 좀 프리롤로 몇 명 그냥 너 뭐 아무거나 해봐라. 어디 뭐 발령 안 되고 그냥 뭐 교구에 뭐 한다. 그래서 그냥 팀으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해서 그냥 뭐 실패하든 뭐 하든 실패해도 저는 실패하면 이게 자산이 돼서 실패하면 다시 못해. 잘해야 돼. 처음에 잘해야 돼. 그거를 또 그 실패할 것 같은 건 공개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그 다는 아니겠지만 저번에 그 1차 인터뷰 때도 보니까 뭐 10% 정도는 맞아요. 그 교화 교당이 한 10% 정도 자율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공감이 됐는데 그냥 뭔가 그냥 너 아무거나 해봐라 그럴 수 있는 좀 자리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혜윤 교무님이랑 그 젊을 때 대학원 때 그냥 반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달동네로. 근데 이제 누구에게나 야 니네가 열정만 있으면 뭐든지 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자리를 만들어주고 너 해봐라 이렇게 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되게 아쉬운 게 인사 공모제가 없어져가지고 아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몇 년째 실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진짜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원하는 일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약간 자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구도 이제는 행정이 아니라 그냥 교화지원센터? 이 정도의 역할을 차라리 해주는 게 행정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은 네. 제가를 쓰면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야 그 네. 교무님이 이동하셔도 네네. 뭐 업무 인수 받을 필요도 없고 장기간 가고 그러네요. 월급 주고 제가 쓰는 거죠. 교무 네. 없다 하지 말고 이런 이 기간에 지금 교무님들 네. 얼마나 많이 살고 계십니까? 네. 그런 업무들 다 교무님들이 하는데 네. 안 그렇습니까, 선배님? 예. 그렇죠. 네,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행정이라는 부분은 또 돈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하다 보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그걸 보완할 수 있게 누가 와도 문제가 안 생기게 이렇게 좀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걸 하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걸 이제 시험해보고 됐으면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그거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내외가 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아서. 아무튼 좋은 콘텐츠가 정말 우리가 교도님들이 어떤 질문을 해올 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좋은 콘텐츠가 좀 많으면 내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걸 참고하시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무님도 좀 더 쉴 수 있고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때예요. 왜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교당 살림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데 교화까지 고민하고 다 실행하고 하라고 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변화에 좀 빨리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내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디어 근데 그 1위 교당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니까 거기는 이제 영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영상이 이제 하는 것 같고 그 전에는 그 팟빵 이용해가지고 팟캐스트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냥 있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1위 교당은 아닌데 다른 교당인데 그걸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양한 플랫폼이 거기도 이제 교도님들이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꾸준히 콘텐츠도 올라오고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런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영상인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지금 총부 설교나 저희가 기존에는 설교 녹화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저도 그거를 20분, 30분 다들 막 재밌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20분, 30분 보고 있으려면 고문이에요, 고문. 근데 그걸 운전할 때 그냥 들으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그 영상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퀄리티를 높여야겠지만 법회 방식도 바뀌어야겠지만 그렇게 좀 그런 방법도 있어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조금 시도되는 게 요즘 이 상황에는 좀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교구에 스튜디오 만들고 네. 공용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교구에 스튜디오 만들어서 이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서 그렇죠. 교구는 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있잖아요. 좀 이제 투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다 안 사도 그러면은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교무님들 중에 좀 재능이 있고 좀 이렇게 뭐랄까 스타 교무님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맞아. 한 명만 딱 그게 진짜 중요해요. 막 딱 터트리면. 법륜스님이 정토에 먹여 살. 네. 그 지금 또 그 보면 영진 스님이 또 그렇게 아웃사이더에서 완전 막 히트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도 스타 교무님은 이게 다른 종단을 보면은 법륜스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키워서 만든 캐릭터예요. 그럼요. 절대 이거는 자기 역량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연예인 만들듯이 숨겨진 캐릭터를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교단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한 명 정도는. 그래서 더 혹시 교화에 대한 제언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한번 해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음 질문이 뭐냐고요? 이제 이제 코로나19가 일어난 이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생태계 복원에 좀 실천적으로 좀 나가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교화에 대해서 더 좀 이야기를 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이 네네. 그러면 그냥 우리 교무님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코로나19를 정말 누구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갈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극복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상은 복귀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 궁금해요. 네. 교도님들은 뭐라고 이야기 안 하시죠? 네. 걱정만 하시죠. 그렇죠. 네. 언제 끝나겠죠. 네.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제 어차피 이것이 깔끔하게 딱 끝나지는 않는다.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미래학자들이나 뭐 연구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대로 그냥 쭉 어쩌면 이것이 일상에 젖어서 이렇게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막 이것저것 막 이제 들어보니 이제 시대가 많이 이제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다. 계속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고 하다 보니 일단 나의 교화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대량 생산으로 뭔가 막 돈을 벌고 경제적인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소량 생산으로 대박치는 이게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뭘까? 모든 사람이 뭘 원할까? 막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라이크로 반한다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떻게든 한다는 거죠. 그 소수들을 위한 뭔가를 이렇게 서비스라든지 뭔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도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예. 종교도 다수를 생각하지 말고 소수에게 접근하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우리는 청년이 한 명이라도 교민족 교리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럼 너는 언제 시간 되니? 평일날 언제 와라? 너 퇴근하면 되냐? 와라. 저는 수행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면 와라 해가지고 2명도 좋고 막 그렇게. 지금 저희도 절수행하는 것도 한 명이 원해서 했어요. 한 명이 원해서 퇴근하고 와서 그 친구랑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2명이 되고 3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숫자를 그러니까 행정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법회동도 되고. 하여튼 소수를 위해서 그냥 차근히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걸
제공해주자. 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내가 컨택이 되려면 네. 나부터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를 잡으려면 능력 위주다. 요즘에는 다 뭐 방송으로 그 대학 공부를 하고 네. 뭐 좋은 대학을 안 가도 일반 회사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이제 뽑는 시대가 됐대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많이 실력이 있고 어떤 그런 이제 메리트라 할까요? 그게 있으면 그 사람 누군가는 나를 보고 아 이렇게 네. 찾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럴 때 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어떤 내가 많이 뭐 수행적인 거라든지 교리적인 거라든지 이제 어차피 출가자는 우리 교리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도록 내 스스로를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정말 행정을 빨리 줄이고 이게 진짜 큰 문제네요. 비슷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저희 교단 같은 경우 소그룹 모임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10몇 개 정도의 소그룹이 돌아가요. 뭐 선빵도 있고 선배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요가팀도 있고 뭐 여러 중창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저희는 좀 교무고들이 다 안 해요. 그 담당하시는 정토님들이 계셔서 그 위주로 뭐 필요하시면 강사들을 당신들이 이제 요청해가지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공간이 돼요. 그만큼 저희는 법당뿐만이 아니라 작은 그런 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교당 내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날 뭐 2개, 3개도 돌아가고 뭐 법당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을 하고 여기서는 요가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그 앞에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서도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공동체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생활을 젊은 부분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한 지역의 한 교당이 중심으로 교화가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교당은 있고 교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는 교무들이 다 잘해야 되잖아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 독경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다 했는데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영상을 잘하실 수도 있고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선에 관심이 선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떤 거점 교당이 있으면 다양한 그 선빵이면 선빵을 열어서 선빵은 이 교무님이 하시고 법회 볼 때는 설교를 잘하시니까 이분이 한번 하시고 뭐 이분은 뭐 헌배 수행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이제 교화의 패턴을 지금도 설교 중심의 영상만 찍어서 올리니까 이게 안 보게 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교화에 대한 방식을 좀 다양하게 교당의 모습도 좀 다양하게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거점 교당을 만들고 지금과 같은 교회 그 교당의 법당만 있는 중심이 아니라 작은 그룹들이 할 수 있는 뭐 회의실이나 공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소그룹 활동들이 좀 다양하게 되면 교도님들도 좀 더 법회뿐만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더 소속감도 느끼고 공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좀 더 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일정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진짜 5% 10%만이라도 좀 새롭게 교화를 시도해보는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네. 정말 말만 열어야 된다, 교당 문턱을 낮춰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실행하기까지 우리 프로포절 하면 그게 승낙이 될 거를 목표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게 실행이 될 때까지 연구하고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실행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걸 얘기하신 거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안암교당 옆에 걸어서 15분? 네, 도남이 있고요. 거기서 뭐 아무튼 차로 가면 다 뭐 10분, 15분 이 거리에 있는 교당들이 있어요. 송천도 있고
도봉도 있고 좀 더 가면 뭐 정릉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거리가 한 20분 안에요 다. 네. 다 20분 안에 교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당에 있는 교도님들이 그럼 다 그 주변에 사느냐? 절반 이상이 다 외부에서 와요. 거의 특히 젊은 분들은 거의도 그러고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교당 주변에 사는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 교화가 사실은 자기가 한번 다니는 교당 계속 다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교당 하나에 다양한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걸 다 공간을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당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밴드부를 만들어 봐라. 근데 어디다 만들어 그거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다른 걸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지정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진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교당이 사실 4개, 5개 교당이 있는데 특색 있게 좀 만들면 어떨까? 청소년 센터, 그 다음에 선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법회는 한 300에서 500명이 볼 수 있는, 다 모아도 그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그런 교당 하나, 해서 법당 좀 크게 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특색을 살려서, 어차피 다 그 지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고, 선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홍보를 해서 수시로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냥 기존 뭐 모든 걸 다 수용해야 되는 그런 교당이 아니고 특색 있는 센터 느낌의 생활 종교라는 센터 느낌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좀 생겨서 연합으로 그리고 교무들이 수시로 이렇게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교무도 독경 잘하는 교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래도 못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굳이 다 독경을 해야 되고 음도 못 맞추는데 해야 되고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잘하는 교무가 해야 들으면서 막 신앙심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담당 교무가 해주고 안 될 때는 뭐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이 돼서 똑같은 교무를 다 부직자를 똑같이 만들어내고 교무는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 잘해야 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교당에서. 너는 이것도 못하는 것만 막 지적을 하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냐? 꽃꽂이 못하면 완전 여자 교무들 막 그러잖아. 뭐 한 거야? 남자가 운전 못하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뭐 독경 노래 너 성가 안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특색이 다르니까 살렸을 수 있게 어떤 공동체적인 교화를 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야 돼. 근데 너무 멀면 강원도에서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2시간씩 떨어져 있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밀집되어 있는 것도 많고 특히 저는 이 성북구, 강북구 요 안에는 너무 가까우니까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그 땅만 해도 돈이 부족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하는데 한 3개만 5개 교당이면 3개가 줄여가지고 돈 모아서 좀 특색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히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근데 그 건의를 언제였나 누구 오셨을 때 한번 했는데 고려해볼게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중앙에서도 그 의지를 가지고 가도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누가 과감해져야 될까 고민들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무님의 말 더해서 저희 강남지구는 그래도 우리 강남지구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지구는 연합해서 많이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무님 이제 다음에는 잠실에 가서 법회도 한번 보고 가락에서는 뭐 할 때 선방을 열면 거기 가서 해보고 이런 이야기를 막 그때 청년들 입에서 나왔어요. 나눠서 그 교당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각자 또 연합으로 할 경우 다양한 교무님을 접할 수 있고 다양한 교무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 어른들은 우리 교무님 이런 문화가 있어서 우리 교당에 가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게 쉽지 않겠지만 이 젊은 세대들은
이 교무 입장에서도 저는 여자 중학생 대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장문의 카톡을 보내도 이응 근데 이제 여자 교무님이라면 또 좀 더 쉽게 이렇게 학생들을 대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연합으로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그런 시너지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옆에서 채워주고 또 운동 잘하는 애들 있으면 내가 가서 여자 교무님들은 잘 못하면 내가 가서 같이 운동도 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근데 확실히 좋아요. 저희들은 계속 지금 몇 년, 3년 연합으로 계속 했잖아요. 애들이 훈련을 같이 몇 번을 하다 보니까 교무님들 다 알아. 그럼 만나면 막 교무님 반가워. 지구 행사에 가면 다 반가워. 막 여기 교무님한테 인사, 저기 교무님 인사 막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우리 교당 애들만 친구가 아니라 다른 교당 애들이랑 다 친하고 그럼 그게 학생으로 이어지고 그게 대학생으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교당 단위가 아니라 약간 지구 단위 교화를 해야 될 때가 됐고 청소년 출석수를 없애자. 청소년 출석수 체크를 없애자. 네 맞습니다. 이것도 위의 교훈도 연관이 돼 있어요. 젊은 이제 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을 그렇게 연합으로 못 보낸 이유가 우리 교당 교도가 되지 않을까봐 그렇죠. 그 두려움이 있던 거예요. 강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저기 나가다가 우리 교당 안 나오고 저쪽으로 교당 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뭔가를 시도할 수 없고 연합하기도 그래서 싫어하는 교무님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맞아요. 연합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어디 교당 가서 법회 본다 그러면 왜 거기 가서 보냐고 이렇게. 근데 그게 꼭 그분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게 악용하지 않을 수 있게 어떤 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전반적인 문제 같아요. 좀 이렇게 교화를 새롭게 해볼 수 시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좀 풀어낼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그거는 총부에서 해야겠죠.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아까 교화센터 그 얘기도 교구는 진짜 교화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뭐 원대연도 대학생 교화센터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행정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구조적인 것도 다시 손을 그래도 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빠져나가는 교도도 있지만 전문 출신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전문 출신이 있다고요? 네네. 코로나19로요? 네네. 젊은 교무가요? 네네. 그래서 처음 들어봐요. 의무 없는데 어디 봐도 나와요? 근데 사실은 격리당했나? 사회도 그렇지만 뭐든 이제 재난이 벌어졌을 때 소외계층이 정말 다 사각지대거든요. 근데 소외계층은 그냥 다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한 돌봄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큰 데만의 그런 업무 과중이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더더욱 그런 소외계층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비심, 보살핌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거기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적 역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단 내에서 내부에서 각자 도생이라 맞아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보살핌보다는 그냥 관심보다는 자율성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더 개인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저희 단회에서는 그 코로나 하면서 이제 단회 하면서 그 이야기 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신규 교무님들 그리고 새로 발령받아 오신 주임 교무님들 많이 힘들 것이다. 특히 이제 신규 교무님들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힘들어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냥 교무님하고만 계속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는 거죠. 천도제만 하고 막. 근데 애들을 만날 수 없고. 이게 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마음이 많이 깔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교구장님한테 잘 지내냐 어쩌냐 전화라도 교구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막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전화를 받은 저희 주임 교무님 무척
기뻐하셨어요. 아 이런 관심을 생각을 해주시는구나. 아니, 주민들도 좀 관심 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예. 네, 신규교무님 불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십니다.